20대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어 라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와 30대 때도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해낼 힘이 있겠다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별하면 루틴이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디디의 기록왕국의 디디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30이 되었거든요. 그러면은 30이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만 나이 되기 전에 얼른 20대라면 해야 할, 20대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콘텐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0살이 됐으니까 이 콘텐츠는 꼭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저는 기록 덕후라서 맨날 성찰하는 게 일이기도 하고 저는 23년이 되었을 때 제주도 바다에 갔었단 말이에요. 한 일주일 정도 그때를 회고하러 갔었어요. 그래서 이 콘텐츠를 꼭 찍고 싶었죠. 이런 콘텐츠를 보면은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막 운동해라. 아니면은 재테크 공부해라. 책 읽어라.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라면 내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. 20대니까 이렇게 해! 라기보다는 사실 30대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냥 누군가 인생에서 이거는 후회되고 이거는 잘한 일로 기억되더라. 10년간의 시간을 회고를 많이 한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게 기억에 남고 이런 게 후회가 되더라 라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라 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도전해라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도전했을 때 10년간 이거는 진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왜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볼게요. 그냥 20대 때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니까 그때 해라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20대 때 자기의 체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저는 20대 때도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와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것을 도전해봐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도전을 해서 얻는 것들, 도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결과물들도 있지만 도전을 해봤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의 마인드와 그 마음가짐에 도움이 돼서인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20대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어 라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와 30대 때도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해낼 힘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저는 20대 때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던 게 저도 잘한 기억으로 남더라고요. 예를 들면 단순히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저는 머리 같은 경우도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을 다 해봤어요. 그냥 레드 브라운 이 정도가 아니고 새빨간색도 해보고 새주황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막 파란색 막 보라색 이런 거 다 해본 다음에 투블럭도 해봤고 긴 머리도 해봤더니 여한이 없더라고요. 물론 히피펌도 해보고 막 긴 머리 이런 머리 다 해봤는데 나 이제 여한이 없어.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. 이렇게 내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고 그냥 단순한 스타일로 얘기했지만 내가 가고 싶었던 가슴 떨리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도전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떻게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22살 정도에 돈을 모아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배낭여행을 간 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. 혼자서 여행을 가본 경험이 없었는데 혼자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 세계 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돈도 800도 못 모았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로 여행을 다녔다.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. 무섭고 막 누가 나 사기 칠까봐 너무 겁이 나고 출국할 때 너무 떨렸었는데 인도를 갔었거든요. 두 번째 나라가 인도였는데 인도가 사실 한 달간 있는 메인이었고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였는데 되게 일주일 동안 짧게 있는 일정이어서 제대로 된 도착지는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인도 공항에 내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. 엄청 떨렸어요. 와, 나 혼자 여행 왔는데 나 인도 공항이구나 하고 막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 배낭 이만한 거 메고 시골 같은 공항에서 내렸으니까 막 엄청 두근두근 되고 떨리고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버스 탔을 때 들렸던 인도 음악이랑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. 되게 떨렸었어요. 근데 그 경험이 있었을 때
단순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다라고 끝났을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이 어떤 도움을 줬냐면 다음에 돌아와서 PPT 같은 거를 남들 대중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. 우리 막 발표하는 기회가 살면서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때 떨리는 거예요. 떨릴 때 인도를 상상했어요. 그 인도에서 막 도착해서 내렸을 때의 떨림. 난 그때 엄청 무섭고 설레고 떨렸어. 그때보다 과연 지금이 더 떨릴까? 나는 그때 그만큼 떨리고 새로웠는데 지금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의 경험보다 과연 더 떨릴 만한 일인가? 라고 생각하니까 할만해지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봤다라는 경험과 어떤 것들을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쉽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꼭 어떤 것들이든 적어서 모조리 해봤으면 좋겠긴 해요. 이렇게 말하면 좀 막 진짜 열심히 살아 이런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살아 쉬지 않고 열심히 해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잘 알고 그 원하는 걸 실행하는 즐겁고 내 삶에 가까운 20대를 보내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저는. 두 번째로 20대 때 자아탐구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와닿지 않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타입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아탐구 많이 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자아탐구 하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 그냥 많은 걸 경험하고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움되는 자아탐구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사실 좋은 답이라는 거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 답이 찾아올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답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건데 나 자신에게 얼마나 질문을 던지고 있냐는 거죠. 이 질문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말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나의 삶에 대한 방향성,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멋져 보여,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좋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모르겠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조각이라도 알 수 있을까? 어떤 경험을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걸까? 아니면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? 등등 내가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 캐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이 자아탐구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왜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피곤하게 자아탐구라는 걸 해야 되지? 그냥 살면 안 되나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대 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사실 모든 나이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내 인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한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상황에서 그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쉽고 내가 일관성 있기도 쉽고 흔들리지 않기가 쉽거든요.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고 나에게 맞는 옷은 이런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아닌 것들을 제외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. 삶이 단순하고 명료해지고 좀 더 나에게 맞게 편안해져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탐구하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옷도 약간 껴입으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찾지 못한 채로 혼란스러워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는 기록을 되게 믿는 사람이니까 기록을 수단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차곡차곡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도전해라, 그 다음 자아탐구를 해라 라는 되게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식대로 전달하면은 좀 더 어떤 분에게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는데 와닿았나요?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예요. 우리가 평생 동안 24시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누구죠? 나 자신이에요. 나 자신인데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, 내가 어떤 것에 예민하고 어떤 것에 둔감한 사람인지, 나를 관리하는 루틴, 습관, 기분 관리,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할 때의 지향점 관리,
이런 것들 있잖아요. 자아탐구랑 비슷하게 따라오는 영역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건이 닥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 능력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것들을 지향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루틴 같은 게 있다면 사건들이 닥쳤을 때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와닿게 예시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별하면 루틴이 있거든요. 이별할 때 루틴이 있어요. 이별할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별할 때 맨날 약간씩 힘들고 공허한데 이 감정을 그냥 덮은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루틴화해서 이별할 때마다 이거를 반복하면 어떨까? 생각해가지고 이별할 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만의 연애 이별 루틴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우울할 때나 이별했을 때나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을 때나 아니면 낙담했을 때나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. 3가지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해봤고요. 이번에 정리한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이에요. 관계적인 측면과 자기계발이나 일적인 측면이 모두 뒤섞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섞어서 말해볼게요. 4번째는 이별 루틴하고도 비슷한 건데